오늘 아침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눈도 내리면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끄럽게 얼어버린 빙판길입니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흔하게 일어나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의 라이프에서는 낙상사고 예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끄러운 곳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고 부딪히는 낙상사고. 추위로 근육이 긴장돼 있고 두꺼운 외투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더 자주 일어나는데요.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끄러운 곳에서는 천천히 좁은 보폭으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걷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력과 평형 감각을 유지시켜서 낙상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팡이 같은 보조 기구들도 도움을 주는데요. 겨울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등산을 하실 때에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과 접지력이 있어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등산화를 신는 게 가장 중요하고, 등산복이나 이런 것들도 두께가 있는 것, 특히 겨울에는 입어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외상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방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면 전문의는 곧바로 병원에 가보길 권합니다. 심하게 아프지 않고 좀 불편하긴 한데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보통 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참 지내시다가 2주, 3주, 한 달 지나서 병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볍게 다친 경우라도 꼭 병원에 와서 안전하게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 겨울철 낙상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비타민 D 잘 섭취하셔야겠습니다. 근골격계 환자 대부분에게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척추 수술을 받은 뒤 허리 보조기를 찬 40대 여성입니다. 비타민 D 검사 결과 정상 수치의 5분의 1 수준으로 심각한 결핍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니까 거의 나가는 걸 최대한 안 가는 방향으로 해죠. 경희대병원 연구팀은 근골격계 질환자 1,2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91%가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근골격계 질환자와 비타민 D 결핍과의 연관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 심해 야외 활동을 잘 못하게 되면 그만큼 햇볕을 쬐지 못해 체내 비타민 D 합성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시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들어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점입니다. 부족증으로 인해서 뼈가 더 약화되고, 그다음에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통증이 더 악화가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통증의 원인을 찾아 조기 치료하고 야외 활동량을 늘려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이나 관절이 아픈 상태라고 해도 무리하지 않고 하루 20분 정도 팔다리 위주로 자외선을 쬐기만 하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조차 어렵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반복적인 작업 동작 이외에도 잘못된 자세로 인해 근육과 조직이 손상되어 허리, 목, 어깨, 팔 등의 통증과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요통,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경관절염, 수근관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등이 있는데요. 2010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은 업무상 질환 유형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목과 무릎, 허리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부적절한 자세, 두 번째,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자주 들거나 강한 힘으로 공구를 작동하는 등의 무리한 힘의 사용, 세 번째,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쉬지 않고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것. 네 번째, 손이나 무릎을 망치처럼 치는
접촉 스트레스 등입니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부들의 경우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할 때가 잦은데요. 이것은 편 자세보다 관절에 7배나 많은 무리가 갑니다. 이러한 동작이 반복될 경우 무릎에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 제대로 앉지 못하는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한 곳을 들여다보는 학생이나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되어 늘어날 수 있어 거북목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귀에서 내려온 선이 어깨 중간보다 2.5cm 이상 앞으로 빠져 있다면 이미 거북목 증후군이 진행된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때 뒷목과 어깨, 허리에 통증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근육이 뭉친 채로 방치하면 결국에는 목 디스크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조기에 치료하면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작업 시 통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고 하룻밤 휴식을 취해도 통증과 화끈거림이 지속되면 근골격계 질환 발전 단계로 빨리 병원을 찾도록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방치하면 회복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가 힘들어져 심한 경우 장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그렇다면 지속적인 반복 동작이 신체에 얼마나 큰 무리를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맨 2명이 공을 정해진 상자에 옮기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실험맨 A는 10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험맨 B는 쉬지 않고 동작을 계속했는데요. 30분 뒤 두 사람의 근육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험을 시작한 지 어느덧 30분이 지나고 먼저 두 사람의 근육 긴장도를 알 수 있는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측정 결과 10분마다 스트레칭을 했던 실험맨 A의 경우 근육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0에서 1000 시그널까지 움직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험맨 B의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동작을 반복한 경우죠? 근전도 검사 결과 그래프가 0에서 2000 시그널까지 움직였는데요. 실험맨 A에 비해 근육 긴장도가 2배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허리나 어깨 주위의 근육에도 많이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앉은 자세에서 어떤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비트는 자세가 추간판에 굉장히 압력이 높아져서 디스크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틈날 때마다 자주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항공기 조리원이었던 김모 씨는 지난 2009년 갑자기 어깨에 마비 증상을 동반한 통증을 느껴 산업재해를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자동차 조립업체에서 일했던 34살 임모 씨는 목이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반복되어 결국 추간판 탈출증 판명을 받고 대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사무직 근로자와 학생은 공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와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바짝 대고 몸통과 무릎의 각도는 90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작업 높이는 자신의 팔꿈치 높이 정도로 합니다. 반복 작업이 많을 때는 수시로 자세를 바꾸어 다양한 근육을 이용하고 50분간 작업을 한 뒤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장시간 서서 일할 때는 타일과 같은 높은 굽의 신발은 피하고 신발 바닥이 얇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물건을 올릴 때 까치발을 드는 것은 12배의 하중이 가해져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받침대를 놓고 발과 바닥을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 건강 상태를 무료로 운용하여 건강 예방,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이용하도록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 지금 어떤 자세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 자세가 당신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